강원도 홍천의 설치 현장. 그런데 도로폭이 좁고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나무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어떤 나무가 걸려서 그래요? 제일 큰데 이게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저쪽도 가봐요. 저쪽에도 가봐. 이 나무 저 나무 다 걸려 지금 여기. 이 나무는 수목장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니의 수목장을 진행한 의미 있는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방향을 틀어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를 자르지 않고는 트럭이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빨 꺾어! 오케이, 오라. 더. 됐어? 반대로 이제 못 오시. 네, 그 상태로 들어와. 서서히 움직이는 자동차. 힘들게 설치 장소 앞까지 오는 것은 성공했지만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와서 바닥이 꺼진 상태. 작업을 위해 부랴부랴 바닥에 널빤지를 설치합니다. 겨우 바닥을 높인 후에야 크레인의 거치대를 내립니다. 노면 상태가 현재 안 좋잖아요.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 중량이 이게 1층만 한 6톤 넘어가요. 무게 자체가. 그리고 저 뒤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뒤로 쳐져 있잖아요. 중량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타이니하우스의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네, 얼마나 당겨야 돼? 저 뒤에 걸려서 안 돼. 들어봐. 좀 들어봐. 저 닿잖아. 나무가 확 닿으면 다시 나. 어? 크레인 뒤쪽이 이제 지지대가 이렇게 떴다 그러네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그 뜬 자리를 힘받게 누르고 지금 다시 내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내리면 차가 이렇게 같이 달려 올라오니까. 집의 무게를 못 이겨 크레인의 뒷부분이 들려버린 상황. 임시 조치를 하고 설치 작업이 속행됩니다. 1층 설치를 끝내고 이제 2층만 남았는데요. 2톤이 넘는 집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것은 꽤 힘든 작업입니다. 그쪽에 만나봐. 잠깐! 내려! 됐어? 이제야 겨우 1층과 2층이 모두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접합 부위를 붙여주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는데요. 먼저 못으로 고정한 후 우레탄 폼을 쏴 이음새 부분을 빈틈없이 밀착시켜주고 그 위에 나무를 덧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만나는 부분에서 바람이 새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하고 방수를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나무인데요.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도시인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작지만 행복한 공간입니다. 나 2층에서 자야지 오늘. 올라가봐. 아니 내가 2층 갈 거야. 나와봐. 우리 같이 자야지. 여기가 진짜 뷰가 너무. 그림 같은 공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실까요? 주말 농장으로 이제 한번 좀 일도 하고 아이들과 뛰놀다가 밤에 좀 자고 싶었는데 늘 예전에는 겨울에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겨울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안산시 또 다른 타이니하우스를 제작하는 공장. 오늘은 타이니하우스에 들어가는 가구를 만드는 날입니다. 6평밖에 안 되는 집에 기성 가구들은 크기가 커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가구가 맞춤으로 제작됩니다. 집안이 좁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걸 챙길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작할 가구에 대해 상의하는 작업자들. 턱이 있고 문이 이 위를 덮는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모양이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오고 이 판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가서 마감만 시켜. 도면 자체가 나와 있는데도 이건 중간중간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상의해가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에 들어가는 작업자.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침대 다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앞판, 뒷판 따로 여기서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중간판을 또 만들어서 조립을 할 겁니다. 공간이 협소한 타이니하우스의 특성상 가구를 완성한 상태로 설치를 하면 부피가 커서 들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부분별로 나눠서 들어가 내부에서 조립해 완성되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이지만 공간에 제약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조립하면 크기에 오차가 생기진 않나요? 중간중간에 치수 점검을 하고 도면하고 또 현장 조건하고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는 거의 1~2mm 오차 이상 안 나니까요. 침대 조립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사실 가구 제작은 예상외로 섬세하고 힘든 작업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개팅 놓고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들어가. 나무의 재단 외에는 조립하는 것부터 못을 박는 일까지 대부분 집안에서 진행됩니다. 조립을 마친 침대 옆부분의 수납장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좀 약간 이렇게 열고 닫으실 때 좀 뻑뻑한 것 같은데. 이제 유격이 좀 있는데 샌딩을 좀 해가지고 빼빠질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여. 이게 너무 작게 짜면은 틀어져 갖고 뒤뚱뒤뚱 잘 안 움직여요, 오히려. 구부리고 숙이고 공간이 좁아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없는 좁은 공간이라도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매립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갖고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침대 도면인데요. 눕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맞춤 가구의 특성상 고객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져 회의가 잦습니다. 좀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작은 6평 공간 안에서 좀 어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극대화 시켜보자, 이거에 좀 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가 나오거든요. 이게 450 정도면 앉았을 때 무리는 없죠? 무리는 없죠. 그렇죠. 450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이동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 이 테이블과 식탁에 만나가지고 어디서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옮기면서 거실 공간을 좀 극대화 시켰다가 필요할 때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 또 좋을 것 같고, 사람에 맞춘 공간이 먼저 돼야 되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맞는 것만 넣어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이면서 미적인 것도 추구하면서 이런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복층 타이니하우스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작업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담긴 공간으로 탄생될지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작업자가 종이가 아니라 벽에 직접 도면을 그립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작업을 하다 보면 바닥 높이라든가 이 폭이라든가 도면상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것도 또 나중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와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계단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는 강도가 강한 자작나무인데요. 성인 남성 2명이 함께 들어도 무거워 보입니다. 혼자 들기가 버거우니까 거의 한 20kg. 무거워요. 네. 그런데 보통 사용하는 제품보다 합판이 두꺼워 보입니다. 가구 짤 때는 나무가 휘기 때문에 얇은 거 15T를 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뒤틀림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걸 18T를 쓰게 되면은 강도가 좀 오래 가고 힘도 많이 방지가 되죠. 사실 나무 먼지 속에서 온종일 서서 가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좀 힘들죠. 어떤 것들이 좀 힘드신 편이세요? 일단 뭐 현장일 자체가 나무도 무겁고 햇빛 노출되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직상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공사를 다 마무리 해놨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했을 때 그때 좀 뿌듯함을 느끼겠죠.
타이니하우스에 들어가는 모든 구조물은 최소의 공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2층을 오르는 계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장으로도 활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계단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공간들은 수납 공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계단이 되는 거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과 디자인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단 자체가 사람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또 이게 꿀렁거리거나 그러면 안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보강도 해주면서 인테리어 쪽에서도 좀 모양이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느새 계단 제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가 수납장에 문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계단 밑으로 뭔가를 밀어 넣는데요. 어떤 용도의 가구인 걸까요? 여기 이제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식탁을 매립을 했다가 이제 필요 시에는 당겨서 이렇게 테이블로 쓰게끔 이동식으로 둘이서 2인용으로 그냥 여기서 차도 마시고 이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계단입니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인데요. 계단 그리고 물건을 넣는 수납장과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제작이 끝나고 타이니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맞춤 제작된 침대 하나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침대 한편엔 독서등이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스피커를 매립,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수납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침대 아래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 왼쪽엔 서랍형 신발장으로, 반대편 공간엔 의자가 들어 있습니다. 구석구석 버리는 곳 없이 알차게 공간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TV 대신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주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엔 수납이 가능한 선반을 달고 음식을 하는데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 나무색과 검은색을 함께 사용해 세련된 스타일의 싱크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엔 욕실입니다. 누르면 조명 색깔이 변하는 거울과 깔끔한 타일을 설치. 좁지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완성됐는데 한번 예. 오우 좋네요. 한번 불러보시죠. 예. 와. 6통밖에 안 되는데 층고도 높고 이래서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더 커 보이실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그쵸. 네. 조명도 이거 누르시면 다 꺼지고 네. 다시 켜지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아주 편하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욕실이거든요. 욕실인데. 예. 이제 세면대랑 네. 샤워기가 일체형이에요. 화장실 조금 저희가 축소시키고 예. 거실 공간을 좀 더 확대시켜드렸어요. 예. 그게 더 좋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보시면 저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이런 수건거리 그리고 빨래를 걸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이런 기기들을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예. 아주 편하네요. 이거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셔서 쓰시고 접어놓으면 불편한 점이 없으실 겁니다. 글쎄 제가 이거 세컨하우스로 구매를 했는데 그 평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활용 공간도 넓고 우리 그 가족들이 와서 그 뭐 하룻밤 지내기도 좋고 우리 손주들도 와서 놀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좁은 공간에 맞춰 제작된 가구들 덕분에 작지만 알찬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이 사용했을 때 가장 편리하고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작지만 작지 않은 집을 만드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